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P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PC의 투자 분석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전기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는 세 가지로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메타버스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뭐 한 줄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쪽이 가장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류창고 쪽이 이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얘가 훨씬 더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워낙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이쪽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전기차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을 하고 특허를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의 운송을 기존보다 3배 이상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점유율, 만약에 운송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폐배터리나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면 결국엔 배터리를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최초로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블루오션이죠. 거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폐배터리 시장에서 뭐 이게 대장이다 뭐 그런 건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뭐 딱 되자마자 뭐 애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에서 또 최초의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용기 자체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가변 레일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쌓아서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바로 출발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30년에는 약 20조, 그리고 50년에는 600조 원까지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폐배터리가 7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했을 때 뭐 1세대 부분 쪽에서 뭐 일단은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의 이제 폐배터리가 발생이 될 거고, 폐배터리 자체는 자체적으로 그냥 묶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폭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폐배터리 쪽은 이제 재활용 시장과 재사용 시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사용 부분은 뭐 나중에 이제 파워로직스나 영화테크 영상 찍을 때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이제 전기차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뭐 킥보드라든지 뭐 오토바이라든지 조금 더 작은 쪽으로 해서 재사용을 하는 거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뭐 망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재료를 다시 뽑아내 가지고 활용을 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재활용 시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운송 시장 기술은 굉장히 개발이 미비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영상에서 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완성체 업체들이 30년 그리고 35년 정도가 됐을 때 대부분이 이제 거의 뭐 전기나 수소차로 전환하거나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적으로도 친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은 상당히 좀 크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배터리 전용 용기를 빠르게 개발하고 이 시장을 선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좀 기대를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물류센터 증설에 좀 숨은 수혜주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신세계 등 이제 물류센터 구축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물류창고 섹터가 커지게 됐을 때 거기에서 좀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물류창고 투자가 확대가 되면 이제 물류 및 보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팔레트라는 거와 컨테이너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플라스틱 소재로 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많게 됐을 때는 파손이 일어나겠죠. 파손이 나게 되면은 물류는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뭐 그냥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재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물동량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전과 이후가 삶이 확실히 달라졌죠. 그 이전에 이제 배송을 잘 사용을 안 하던 세대도 코로나19 이 시대가 지금 2년이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많이 익숙을 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뭐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나 이런 배송도 이제 자식에게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개인이 하는 일이 좀 드물었었다라면은 지금은 뭐 대부분의 분들이 뭐 당연히 시대가 변하기도 했지만 훨씬 더 많이 이용 빈도수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뭐 물류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렌탈 사업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이제 특히 파레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파레트 풀과 AJ 네트워크스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이 MPC의 주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독과점 시장 과점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레트나 컨테이너 제조업체에서 이 50%의 점유라는 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장 자체가 좋아지면 상당히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오스템 임플란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죠. 왜냐면 오스 임플란트가 국내 점유율이 50% 정도고 해외 가면 뭐 25% 이렇게 막 줄어들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시장의 이런 확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메타버스 쪽으로는 이제 자회사 앵코어 벤처스가 넥스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 이전에 한번 알체라가 이제 뭐 부정했었던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메타버스 쪽에선 한번 조금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3%, 2020년 기준으로 3.1%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배당 수익률도 그렇게까지 나쁜 종목은 아니다. 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물류창고, 그다음 전기차, 메타버스 쪽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원래는 이제 물류 쪽에 주로 이제 사업 매출이 나오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PC의 그런 이 동사 기호를 좀 보면은 플라스틱 사출 제조 판매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이제 단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제품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랫트랑 이제 컨테이너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팔레트 또 컨테이너의 판매. 보시면 합성수지, 내수 수출에서 팔레트 컨테이너의 판매가 이제 굉장히 높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임대 쪽이 16.9%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판매 쪽이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시장 규모율이 아까 50%가 넘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부분보다는 이제 내수 쪽이 훨씬 더 이제 규모가 큽니다. 이제 반기로 보기 때문에 반기로 봐서 이게 적어 보이겠지만 반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57기보다는 더 높은 수치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죠. 반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수출은 좀 줄었네요. 수출은 좀 줄었고 내수 관련된 부분도 근데 늘어난 거죠. 이것도 반기로 보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출 부분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 쪽도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기로 봤기 때문에 기준 곱하기 2로 한다면은 업황 자체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매출도 늘어났죠. 매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좀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EPS 같은 경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목표 주가 선정할 때 EPS 곱하기 뭐 이제 PER이라든지 아무래도 EPS가 높아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EPS가 주당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목표 주가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EPS가 높아지는 부분들 이게 물론 한 3년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라는 새로운 테마가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 박스권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박스권을 좀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돌파가 됐었던 이 시점이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이평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황색이 5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라인이 뚫어지게 되면은 일단 여기가 1차고 여기 2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만약에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요 단계에서 바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워낙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폐배터리 쪽도 지금 굉장히 좀 들썩거리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장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갱신이 됐습니다. 만약에 고점이 갱신이 안 됐으면은 또 조금 어려울 텐데, 어쨌든 이 매물들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더 갈까라는 좀 불안한 심리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요 고점 라인이 좀 뚫린 거겠죠. 그래서 고점 라인이 뚫렸다라는 거는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바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가 처음에 그어놓은 이 박스권이 지지가 나와야 되고, 이 박스가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이 장대 양봉이 무너지기 시작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단타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나는 물량 축소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2차 여기서 3차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여기도 요 박스권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박스권으로 지금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를 지지하는 거를 감안하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노리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여기서 1차 매수 뭐 입질 한 5%나 2%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가면 가는 대로 먹는 거고, 만약에 눌리게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U자 패턴, 그리고 이제 이 전 라인 돌파 이렇게 할 때 차익 실현하는 이런 부분이죠. 요것도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여기서 아마 추가 매수를 했을 거고, 이제 돌파 매매 나올 때 반절 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호에 맞게끔 아마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박스권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래 전에 그런 가격대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라인.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라인 뚫어줄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과 그 다음에 장대 양봉으로 뚫어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뚫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뚫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또 뚫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윗꼬리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주봉상 정배열이 나타나고 있고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일정 라인 이상 좀 박스권, 그리고 여기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매수한 양이 또 상당해요. 물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고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오래전에 그런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신사업으로 뚫어주게 됐을 때는 또 굉장히 또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봉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이제 그 역대 최고 라인을 지금 거의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돌파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 부분이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죠. 여기 2014년부터 여기까지 여기 라인이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분명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서 여기에 지분들이 늘어났겠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여기 라인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라인이 뚫어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 라인이 이제 7,000원 라인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월봉상으로 한번 추세가 하방이 크게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7,000원을 좀 대응 기준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아까 잡아드린 그런 박스권으로 잡으시고 이제 좀 스윙 관점으로 운용 기간은 그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전에 먼저 만약에 급등 나서 날아가면은 뭐 거기서 기회에 맞게나 뭐 5%만 먹겠다, 뭐 10%만 먹겠다라고 하시면 거기서 그렇게 먹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자리상으로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트레이딩으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그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지금 윗꼬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거래량 동반 음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도 윗꼬리가 좀 상당히 나타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박스만 잘 지켜주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한두 번 정도는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여기 보시면 장중 등락폭이
작지가 않아요. 뭐 10%도 나고 15%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이제 단타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죠. 다만 많은 물량을 실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보니까 요 부분은 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고점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뚫어주기만 한다면야 굉장히 좀 강하게 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또 상당히 또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호에 맞게끔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려있는 상황이고 해당 매물대에서 잘만 버텨주면 추가적인 급등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2차전지 쪽을 볼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을 가능한 상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는 물류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는 이미 한번 갔으니까 뭐 나는 물류 쪽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어느 정도는 지금 고가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은 꼭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짧게 끊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MPC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